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2,850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치료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에볼라 치료제 렘데스비르가 오늘부터 국내에 공급됩니다. 중증 환자에게 우선 투약되고 기간은 5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닷새를 더 연장해 최대 10일로 제한됩니다. 첫 소식 이효연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가운데 가장 먼저 개발된 렘데스비르가 오늘부터 국내에도 공급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렘데스비르 수입자와 국내 도입 협의를 거쳐 의약품 무상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고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로 증상 발생 후 10일이 넘지 않은 환자입니다. 투약 기간은 5일이 원칙으로 필요할 경우 5일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전체 투약 기간은 최대 10일로 제한됩니다. 렘데스비르를 사용하기 위해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먼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할 경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까지는 무상 공급 물량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다음 달 이후부터 가격 협상을 통한 구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렘데스비르는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코로나19 치료 기간을 31% 단축하는 결과를 보여 미국 FDA가 지난 5월 1일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미국의 일반적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드는 렘데스비르 가격이 총 3,120달러, 우리 돈 약 375만 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수도권의 산발적 감염이 다소 주춤한 사이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 1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찰과 병원,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소규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준수 기자, 확진자가 많이 나왔네요.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명이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1명을 제하면 모두 지역 감염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고 광주와 전남에서 하루 만에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달 27일 이후 닷새 만에 광주에서만 24명, 전남에서 4명 등 모두 2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새로 확진된 환자들은 대부분 기존 확진자들과 접촉자로 방역당국이 검사를 실시해 확진된 사람들입니다. 최근 광주 지역 확진자들은 소규모 집단 감염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사찰 광륵사, 다단계 사무실로 추정되는 오피스텔, 광주 북구의 해피뷰 병원 등 3군데가 주요 감염원으로 추정됩니다. 광륵사와 관련해서는 광주와 전남에서 모두 9명이고 다단계 사무실로 추정되는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는 9명입니다. 또 70대 여성이 광주 북구의 해피뷰 병원에서 입원 중인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병원과 관련해서도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닷새 만에 28명이 감염된 건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찰과 병원, 오피스텔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여 감염 경로와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광주 확진자 23명의 접촉자는 1,153명으로 집계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접촉자가 488명입니다. 특히 이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4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주 북구의 해피뷰 병원의 경우 환자와 병원 관계자 등 385명이 검사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또 주력하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지난달 29일 광주 광륵사를 시설 폐쇄한 데 이어 해피뷰 병원에 대해서도 확진자가 입원했던 3층 병동을 폐쇄했습니다. 또 경찰은 주요 감염원 중 하나인 오피스텔과 관련해 신속 대응팀을 구성해 사무실 운영 성격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경찰 조사에 따라 시설 폐쇄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지난달 29일 학생 확진자가 나온 대전에서는 2명의 학생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생 간 전파가 늘면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솔 기자,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대전과 충남에서는 확진자가 6명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2명 포함됐는데요. 2명 모두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 천동초등학교 학생과 같은 학년입니다.
한 명은 같은 반이고 다른 한 명은 다른 반이지만 가정과 학원 등에서 밀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명 모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확진됐습니다. 앞서 확진된 초등학생, 중학생 형제가 학교와 학원에서 접촉한 학생이 100명이 넘어 학생 사이 전파가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는데요. 일단 밀접 접촉한 학생 159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아직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대전시는 천동초 학생과 교직원 등 1,100여 명을 전수검사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에 이동식 선별진료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대 학원 100여 곳에는 사실상 운영 중단을 의미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전에서 첫 학생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서는 대전에 있는 모든 학교에 등교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대전시 교육청은 어제 해당 학교를 포함해 주변 학교 14곳에 내렸던 원격 수업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 동구 전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59곳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등교 수업 대신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서울에서는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항만의 검역관리 지역을 전 세계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안다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임과 관련해 2명이 더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해서는 1명이 추가돼 확진자는 모두 25명입니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서울 9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대형 시설의 집단 감염은 줄고 있지만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최근 항만을 통한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부터 검역관리 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항만 검역소를 3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하고 오는 6일부터는 입항 선박의 하선자 전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음식점에서 감염 전파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음식점을 일반 식당과 단체 식당, 뷔페 식당으로 분류하고 방역 수칙을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식당에서는 1인 반상과 개인별 접시를 제공해야 하고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을 설치해야 하며 단체 식당에서는 시차제 분산 이용과 거리를 둔 좌석 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뷔페 식당에서는 공용 집게 사용 시 손소독제나 비닐 장갑을 꼭 써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8개 고위험시설 업종은 오늘부터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도입해 손님 출입을 관리해야 합니다. 해당 업종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8곳입니다. 2주간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는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 유통물류센터와 대형 학원 등 4곳은 2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네, 오늘도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연결 전에 잠시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50명대로 늘었습니다. 네, 국내 발생이 36명이고요. 그중에 수도권이 20명이고 광주에서 이제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왔죠. 12명이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15명이고요. 현재 955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망자는 282명, 2.19%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의 그 산발적 감염은 좀 줄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좀 늘고 있거든요. 국내 현황을 좀 종합해 주실까요? 지금 하루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게 한 30명 내외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전에보다는 네. 조금 줄었는데요. 수도권은 다행히 좀 감소 추세에 있고 안 좋은 것은 이제 비수도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 대전 등지에서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연결 고리를 잘 모르는 감염원을 잘 모르는 깜깜이 환자라고 하죠. 그 비율이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대형 시설에서의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종교 시설 등 소규모 시설, 소규모 모임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소규모 감염이 어느 정도나 늘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 3일간 신규 확진자의 40%가 종교 시설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형 시설은 아니고요. 종교 또 소모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은 그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종교 시설에서 나온 확진자가 또 가족을 감염시키고 또 지역 사회로 전파가 되는 그런 뭐 N차 감염이라고 하죠. 네. 그런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나 사찰 등 종교 시설도 방역 당국은 고위험 시설로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도 들으셨습니다만 그 에볼라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스비르 오늘부터 이제 국내에 공급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 중에 중증 환자는 한 30여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미국 길리어드사가 애초에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했다 실패했던 약인데 이번에 코로나19 임상 시험에서 중증 환자한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증명이 돼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돼서 지금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7월 한 달은 무상으로 이제 길리어드사가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8월 달부터는 약가 협상을 통해서 계속 치료제를 들여올 그런 예정입니다. 아직 그 가격은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매우 비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필요한 환자들이 한 30여 명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음식점에 대한 방역 지침이 나왔죠? 음식점이 이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방역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음식점이 최근 10건 발생이 10건 정도 있었고 50여 명이 이제 음식점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세한 그런 어떤 방역 수칙을 마련했는데요. 일단 음식점을 세 군데로 나눕니다. 일반 식당, 또 단체 식당, 뷔페 식당 이렇게 세 유형으로 나눠서 일반 식당에서는 일단 개인 접시를 제공을 하고 스스로 자가 점검표를 그 식당에서 만들어서 예방하고 좀 지키는 그런 어떤 수칙들을 만드는 그런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단체 식당은 뭐 보통 분해 식당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시차제를 좀 적용을 하고 착석도 좀 지그재그로 앉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방역을 좀 하도록 그렇게 네. 했습니다. 뷔페 식당 같은 경우는 뷔페 식당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 시 음식을 가지러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고요. 또 이 공용 집게를 사용하잖아요. 그때는 일회용 그런 어떤 그 비닐 장갑을 비닐 장갑. 착용하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어렵겠네요. 뷔페 식당 같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음식점주뿐만이 아니라 이용객들이 지켜야 될 사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클럽이나 노래방 같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부터 QR 코드 이제 네. 의무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월 10일부터 개도 기간이었죠. 어제까지 개도 기간이었고 7월 1일인 오늘부터는 이 전자출입 명부가 의무화됩니다. 네. 8개 시설부터는 오늘부터 의무화되는데 특히 이제 헌팅포차, 감성주점, 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개 시설은 고위험 시설로 뒤늦게 이제 편입이 됐죠. 특히 방문 판매 업체, 물류센터, 또 대형 학원, 뷔페 식당이 이제 고위험 시설로 됐는데 이곳은 7월 14일부터 지금은 네. 개도 기간입니다. 7월 예. 14일부터 QR 코드가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QR 코드를 찍지 않으면 그 개개인은 출입이 제지가 될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위반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원의 벌금형 또는 영업 중지의 처벌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역 당국이 항체 검사를 통해서 이 코로나19 실제 감염 인구를 추정해 보겠다고 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상이 없으면 코로나19가 앓고 지나가서도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증상 사람들도 감염자도 워낙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예. 항체는 피 속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는지를 알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연구들이 지금 있었고요. 네.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이걸 조사를 하는 건데 매년 이루어지는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1,500명의 혈액을 확보를 했고요. 네. 또 서울 서남권에 3,000여, 그러니까 1,500명 정도가 병원에 가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아니고요. 네. 병원에 내원한 분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3,000명분의 혈액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 그 검사 결과 항체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검사 결과가 다음 주 중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네. 실제로 스페인 같은 경우는 5% 정도가 항체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확진자의 이게 10배 수준이었고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조사를 하면 만약에 1%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인구가 5천만이 넘었으니까 지금 확진자가 누적 확진 12,850명인데 네. 적어도 50만 명이 어이구. 감염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상당하네요. 그래서 이게 네. 이제 방역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로 네.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또 오늘부터 이 항만의 검역 관리 지역을 전 세계 지역으로 늘리기로 했거든요. 그 부산항 그 러시아 화물선 지역 이후에 이제 내려진 조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7월 6일부터는요. 전 항만에 들어오는 어떤 그 선원들 중에 내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내리는
사람들은 전부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또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런 검사가 3개 항만에서만 가능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항만에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이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있을 텐데, 네, 현장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현재 지역사회에서 36명, 해외 유입으로 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850명입니다. 어제 신규 격리 해제자는 76명으로 현재는 955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추가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누적 사망자는 282명이며 치명률은 2.19%입니다. 지역사회 주요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에서 주민 6명이 확진이 되어 해당 아파트 1개 동에 대해서 주민 244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륵사와 관련하여서는 접촉자 중에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19명입니다. 구분으로 보시면은 광륵사에 방문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12명이 발생하였으며 금양빌딩 관련된 방문 판매 관련된 확진자가 6명, 그리고 암호화 화폐 설명에 관련해서 확진자가 1명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충북 옥천군 소재 자동차 부품회사 관련하여 초등학생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며 접촉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확진된 해외 유입 확진자는 15명이며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1명, 그리고 중국 외 아시아 지역이 14명으로서 카자흐스탄 8명, 이라크 3명, 필리핀 1명 등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 방지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항만 검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검역관리 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한편 모든 입항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한 국가의 위험도, 그리고 입항 선박의 승선자의 접촉 정도, 또한 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의 위험이 있는 선박을 중심으로 승선 검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검역소를 기존의 3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하여 신속한 검사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교대 목적으로 하선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하도록 하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설 격리 기간 중이라도 출국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선원들의 일시 상륙 허가를 최소화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전수에 대해 사전 진단 검사를 실시하며 상륙 기간 동안에 자가 진단 앱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을 하역하거나 산적할 시에는 선원들과 작업자 간에 접촉이 일어나지 않게끔 비대면, 비접촉을 원칙으로 작업을 하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7월 1일부터 공급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 수입 결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사와 국내 도입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의약품 무상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렘데시비어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할 계획입니다. 투약 대상자에 대한 선정과 환자 모니터링 등 약품에 대한 관리 업무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시면 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에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투약 대상자를 결정하여 약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약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교내 전파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전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나 출근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으로 하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은 노래방, PC방, 교직원들은 클럽, 주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 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실에서는 교실 전에 발열 검사를 철저히 하고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별도 장소에 대기하도록 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아니면은 구급대원을 통해서 선별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더 가속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밀폐, 밀집,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지역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대전에 이어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판매, 암호화폐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런 모임들의 특징이 정보 교류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고 또 빈번하게 밀접한 모임을 가지며 마스크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 판매, 사업 설명회, 체험 행사들이 이 지역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많이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설명회 체험 행사들을 통해서 감염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험한 모임은 참석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이러한 위험한 모임에 절대 참석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가족들께서도 어르신들이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최근 교내 전파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업과 방역을 잘 병행해온 일선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의 노력으로 그간에는 등교 수업과 관련된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특징이 경증이면서 무증상 감염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 또는 학원 등 학교 밖 감염이 학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후에도 교내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특별히 해당 학교와 학생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비난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하지만은 교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서 부모님의 심정으로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불안해하는 마음을 먼저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방역 당국도 학생 대상 전수 검사 등 추가 확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데 교육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충원 기자, 아무래도 대전 상황 때문인지 학교 방역을 특히 더 강조하는군요. 일단 등교 수업을 하고 나서 첫 교내 전파 사례입니다. 그렇죠.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같은 반 학생이 감염이 됐고 또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학생이 감염이 됐는데 특이한 것은
그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검사를 해서 확진자를 찾아냈다는 거지 증상은 네.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이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거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꽤 등교 수업이 진행된 지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방역을 좀 철저히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브리핑 좀 정확하게 좀 내용을 정리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산발적으로 지금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의정부 한 아파트에서 6명이 또 확진자가 나왔고 광주는 그 사찰에서 확진자들이 나왔잖아요. 네. 방문자 광륵사라는 곳인데 이 방문자 12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충북 옥천에서도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곳곳에서 수도권뿐만 아니고 대전, 광주, 옥천 등에서 이렇게 이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방역 당국이 가장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 서울에서 방문 판매 업체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이어서 대전에서 또 방문 판매 업체에서 그렇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광주에서 방문 판매 업체 또는 암호화폐 설명회로 추정이 되는 곳에서 확진자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이런 설명회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모이는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감염이 돼서 전국으로 또 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고요. 또 이 참여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네. 중장년층이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감염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도 각종 설명회들이 열릴 가능성들이 있는데 가족분들도 어르신들이 좀 참여하지 않도록 네. 좀 해달라 그런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큰 규모보다는 이제 소규모의 그런 모임들이 집단 감염의 또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각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 가면 가족들이 또 감염될 수 있고 그렇죠. 또 여러 군데를 또 다니실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가 온 뒤 더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22.5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 29도 등 내일부터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내리던 비는 지금은 모두 그쳤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에도 전국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와 부산이 2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동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제주와 남해안 지역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 코로나19에 갇혀 2020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기분,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7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